그리고 이제 먼저 해볼게. 시계열 분석을 하기 전에 당장 먼저 확인을 해봐야 될 건 뭐냐면은 일단 추세를 봐야 되겠죠. 트렌드. 어떤 트렌드를 띄느냐. 트렌드를 볼 때 이제 가장 간단한 건 뭐냐면은 말 그대로 이제 일자별로 구매 금액의 합을 확인을 해본다던가 뭐 물품별로 확인해본다던가 아니면 뭐 연도별로 확인을 해보는 게 가장 파워풀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 C본 라이브러리 라인 플랫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데이터 출력할 때 두 가지 쓴다 했었죠? 라인 플랫 아니면은 포인트 플랫. 그래서 라인 플랫 사용해서 데이터에다가 df1 그리고 x에다가 구매일 구매일이 아니라 저거 데이트 타임으로 하면 되겠네요. 데이트 타임 그리고 y에다가 구매 금액 이렇게 넣어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시각화해보면은 어떻게 나와요? 지금 에스티메이터를 안 넣어서 일자별 평균이 계산돼서 나오겠죠. 그냥 이렇게 하면은 일자별 평균이 구매 금액의 평균이 계산돼서 그래프로 출력될 거예요. 2018년 4월부터 2020년 7월까지 일별 구매 금액의 평균이 이렇게 쭉 찍혀서 나올 겁니다. 구매 금액의 평균이라기보단요 이거겠죠. 이 하나하나 데이터 값에 이 값들의 평균. 4월 20일 7,000원, 4월 20일 29,900원, 4월 20일 15,900원, 4월 20일 57,120원. 얘네들의 평균이 계산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볼 때 라인 플랫 같은 거 쓰실 때도 여러분들이 어떤 시계열 분석을 한다라고 하면은 이런 금액에 관해서 하겠죠. 기본적으로 마케팅이나 커머스 같은 데서는. 그럴 때는 항상 합을 계산해서 확인을 해보셔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 돌려버리면 어때요? 지금 이제 80만 개 데이터에 대한 합을 계산해서 시각화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그려도 우리가 그릴 수 있겠지만 이걸 좀 더 빠르게 확인을 하려면은 우리 피보팅을 해주면 됩니다. 피보팅을 해서 인덱스에다가 데이터 타임을 넣어주고요. 밸류즈에다가 구매 금액을 넣어주세요. 그리고 어그리제이션 펑션 에다가 합을 계산해줘서 이렇게 계산해서 우리가 이 라인 플랫 같은 걸 그리게 되면은 훨씬 빨리 그릴 수가 있어요. 리셋 인덱스까지 해서 그릴까요? 위에 아직도 분석이 진행되고 있죠. 오래 걸리죠. 왜 그러냐?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80만 개의 데이터에 대해서 합을 일일이 계산하고 그리고 여기 라인 플랫을 우리가 잘 생각을 해보면은 신뢰 구간이라고 하는 CI 값까지 다 계산을 해서 데이터를 찍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돌려버리면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제가 일단 멈춰놓을게요. 멈춰놓고 차라리 이렇게 피봇 테이블을 해가지고 피보팅을 해서 일별로 합을 그냥 계산을 해버리는 거예요. 일별 합을 그냥 계산을 해버리는 거예요. 일별 합. P1 볼까요? 그럼 일별 합이 이렇게 계산돼서 나오죠. 589개. 각 일별로 구매 금액의 합이 쭉 계산돼서 나오죠? 그럼 이걸로 그냥 그려버리는 거예요. SNS 라인 플랫. 그래서 데이터에다가 P1 X에다가 위랑 똑같이 데이트 타임 그리고 Y에다가 구매 금액 해주면은 어때요? 이렇게 하면은 위에랑 똑같이 되는 거죠? 일자별로 구매 금액의 총합 어그리게이션 펑션을 썸을 했으니까 총합이 계산돼서 출력이 된 겁니다. 훨씬 빠르죠? 위에 있는 애보다. 얘는 오래 걸려서 제가 지금 코드를 중단시켰어요. 훨씬 빠르게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다. 그래서 그래프의 트렌드를 보니까 2018년 4월 6일부터 19년도 초까지는 뭐 매출이 크게 없어요. 매출이 없다가 19년도 초부터 이제 뭔가 사업을 본격적으로 한 것 같아요. 이때부터 이제 매출이 쭉 오르락 내리락 하다가 이때 한번 매출의 픽이 한번 생기고요. 이때 뭐 이슈가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겠죠. 이런 거에는. 이런 건 이제 좀 굉장히 특이한 트렌드로 좀 볼 수가 있겠고.
이렇게 이제 좀 데이터가 흘러가는 걸 우리가 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뭐 연도별로도 볼 수가 있겠죠? 우리 여기 인덱스에다가 데이트 타임이 아니라 year이나 아니면은 리스트 형태로 year이랑 week를 같이 넣어서 오버레이를 시켜줘도 되고요. 아니면 내가 이제 이거를 구매 금액에 대해서 한번 보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해도 되겠죠? 데이트 타임이랑 물품 W 네, 이렇게 해놓고 P2에 물품 W 이렇게 해주면은 물품별로 물품별로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을 거예요. 더블 아트라고 하는 물품이 엄청난 픽을 보인다. 이런 걸 이제 확인을 해볼 수가 있죠. 이게 이제 유아용품에 대한 데이터인데,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뭐 이 전체적인 예측을 해도 되고, 아니면 특정 품목만 뽑아서 예측을 해도 될 거예요. 제 스크립트에는 그냥 전체 물품에 대한 예측을 그냥 쭉 해놨는데, 저는 여기서 기저귀 제품만 한번 뽑아가지고 트렌드를 한번 예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저귀 제품만 한번 뽑아서 볼게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시각적으로 우리가 먼저 눈으로 확인을 해보는 거예요. 눈으로 확인을 할 때 아까 얘기했듯이 어떤 걸 우리가 좀 중점적으로 봐야 되냐면 화이트 노이즈라는 걸 생각을 해야 된다 했었죠. 통계적으로 기술적으로 시계열 분석이라는 건 뭐냐면은 이전 시간, 그러니까 어떤 시간에 따라서 데이터가 하나씩 뽑히게 되는데 이전 시간에 나온 데이터가 다음 시간에 어떤 영향을 줄까, 이거를 찾아가는 거예요. 시계열 분석을 해서 예측을 한다라는 거는 다시 한번 쉽게 설명을 드리면은 이전에 일어났던 일들이 다음 일어날 시간에 대해서 어떤 영향을 줄까, 이걸 찾아가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화이트 노이즈라는 얘기를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좋냐면은 이 더블아트라고 하는 이 제품을 보세요. 엄청난 픽이 있죠. 이런 엄청난 픽들은 다음 일이 일어날 값에 대해서 굉장히 불쾌한 변동을 줄 수가 있어요. 안 좋은 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 이런 건 어떤 이벤트를 했거나 아니면은 뭐 물품 대란이 일어났거나 아니면은 뭐 물량을 엄청나게 풀었다던가 뭐 여러 가지 요인으로 굉장히 이 매출이 엄청나게 높이 뛴 아주 특수한 현상이죠. 그쵸?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시계열 분석이라는 건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전에 있는 시간의 데이터들이 다음 시간에 있는 데이터가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한 예측을 도와주는 트렌드를 파악하는 모델이라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이 시계열 데이터, 시간에 따라서 데이터가 이렇게 쭉 정렬이 될 때 그 데이터들이 어느 정도 이 특별한 픽이 없이 외부적인 어떤 이 작용이 없이 그 시간에 대해서 완전히 독립적이어야 된다라는 거죠. 이런 픽들이 생기게 되면은 이런 엄청나게 큰 매출액이 바로 다음 일자에, 만약에 이걸 타임 시리즈로 만든다라고 하면은 바로 다음 시간에 엄청난 영향을 주겠죠. 얘가 이렇게 쭉 올라갔으니까 더 올라가지 않을까? 아니면은 이 데이터들의 평균 값으로 맞춰서 이렇게 분석을 한다 하면은 이게 막 이 중간쯤에 떨어질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눈으로 확인을 해보면서 이런 건 뭔가 이벤트가 있거나 어떤 일이 있었을 거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는 우리가 시계열 분석을 할 때 제거를 하거나 아니면 따로 빼놓고 다시 분석을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먼저 시계열 분석을 할 때는 이런 이 시각화를 해보면서 이게 우리가 좀 쉽게 분석할 요건이 되는지를 먼저 확인을 해봐야 돼요. 확인을 해봐야 된다. 그래서 우린 여기서 이제 기저귀 데이터만 따로 빼서 한번 시계열을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뭐 데이터 프레임 복습도 하는 겸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죠. 물품 W에서 기저귀 데이터만 따로 추출을 해가지고 빼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게슈탈트 붕괴 현상이 잠깐 왔어요. 저 기저귀란 단어가 굉장히 어색했어. 이렇게 뽑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 로케이션 함수를 이용해서 이 물품 W가 기저귀인 데이터만 지금 짠 하고 뽑았죠? 기저귀 데이터만 한번 보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구매일이 4월 20일부터 이렇게 나와 있네요. 4월 20일부터 18년도는 4월 20일 데이터만 하나 쭉 있고 나머지는
19년부터 데이터가 쭉 찍혀있네요. 그러면은 2018년 데이터 이거는 그냥 빼도록 합시다. 이런 것도 어때요? 2018년도 4월 20일부터 19년도 5월까지 사이에 이 사이에 지금 트렌드가 아무것도 없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앞에 시각화를 볼 때도 여기에만 지금 데이터가 하나 딱 찍혀있고 뒤에는 또 데이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를 볼 바에 아예 19년도 5월 13일부터 데이터를 보는 게 좋겠다. 그래서 뭐 첫 번째 행을 드롭시킵시다. 이거를 뺍시다. 빼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죠. 그냥 ILOC에서 저는 이렇게 할게요. 그냥 첫 번째부터 쭉 이렇게 빼줘도 되고, 아니면은 우리 뭐 위에 이 로케이션 함수 똑같이 이용해서 18년도 데이터를 제외하고 19, 20년도만 가져와서 확인을 해봐도 되겠죠. 네, 이렇게 해서 기저귀 데이터만 데이터셋을 한번 이렇게 확보를 해놔 보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데이터를 추출을 해보시고요.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고 다 되신 분들은 이제 들으시면서 천천히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알려드릴 이제 모델은 어떤 모델이냐? 아리마라고 하는 모델이에요. 아리마. 이 아리마라고 하는 모델. 시계열 분석에서도 가장 많이 사용되는 모델 중에 하나인데, 이 아리마라는 모델은 어떤 모델이냐? 일단 이게 이제 약자예요. 오토 리그레시브 디퍼런스 무빙 에버리지 모델.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디퍼런스가 아니네요. 네, 죄송합니다. 여기 인터 제가 차분을 생각해가지고 인터그레이티드 인터그레이티드 무빙 에버리지 모델. 이 글자의 앞글자들만 따와서 아리마 모델이라고 불러요. 그럼 아리마 모델이 도대체 뭐냐? 이거는 크게 세 가지가 조합된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어떤 것들이 조합되어 있냐? AR이라고 하는 것과, 그리고 MA라고 하는 것과, 그리고 디퍼런스라고 하는 차분. 이 세 가지가 조합되어서 탄생한 모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 아리마 모델을 알려면 우리가 AR이 뭔지, MA가 뭔지, 디퍼런스가 뭔지만 알면 되겠죠? 하나씩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가장 많이 사용되는 이제 시계열 방법인데, 일단 AR은 뭐냐면은 오토 리그레시브 모델입니다. 이게 이제 아까 얘기한 자기 회귀 모델이라고 불리는 거예요. 자기 회귀 모델. 자기 회귀 모델이라는 건 뭐냐? 어떤 특정 시점 전에 자료가 현재에 영향을 주는 회귀 모델이에요. 그래서 스크립트는 제가 이렇게 썼는데, P 시점 전에 자료가 현재 시점의 데이터에 영향을 주는 자기 회귀 모델이다. 이렇게 얘기를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틀 전의 자료가 지금에 영향을 주는 거죠. 또는 하루 전의 자료가 지금 영향을 줄 수도 있는 거예요. 어제 판매량이 오늘에 영향을 미치고. 대표적인 게 뭐예요? 주식이 되겠죠. 주식. 어제 일어났던 일이 바로 다음날 장에 영향을 주죠. 그렇죠? 어제 마감했던 그 금액이 다음날에 이제 영향을 주게 되죠. 계속. 계속 어제 일어났던 일들이 다음 일어날 일들에 대한 영향을 계속 주는 거예요. 그걸 이제 AR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MA 모델은 뭐냐? MA는 이제 여기 위에 써져 있는 말 그대로 Moving Average 모델이라고 해서 얘는 이동 평균 모델이라고 불러요. 얘는 뭐냐? 이거는 일정한 구간의 데이터들의 평균을 계산해서 뭐 일주일 단위, 10일 단위, 열흘 단위, 일정 구간 데이터의 평균을 계산해 미래를 예측하는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디퍼런스는 뭐냐면은 이건 차근차근 설명드릴게요. 일단 우리가 시계열 모델이라고 하는 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X축은 시간, 그리고 Y축은 내가 어떤 예측하려고 하는 정량적 지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시계열 모델이라고 하는 거는 변수가 시간이라고 하는 변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시간이라는 변수밖에 자료가 없고, 그 시간이라는 변수, 그 특정한 간격으로 이루어진 시간이라는 변수 속에서 이 자료들, 이 숫자로 이루어진 자료들이 서로 그 똑같은 간격에 펼쳐져 있는 시간에 어떤 영향을 주고받는가를 조사하는 모델이라 했었죠. 그렇죠? 그래서 이틀 전에 막 증가하던 트렌드가 오늘 어떤 영향을 주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하는, 그런 것들을 파악을 해야 우리가 이틀 뒤에 또는 하루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뭐 판매 금액이 어떻게 될지를 예측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기본적으로 사용될 게 이 AR 모델이겠죠. 자기 회귀 모델. 특정 일정 시점, 뭐 하루 전의 자료가 현재 시점에 계속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 영향을 파악을 해서 뭐 계속 이 플러스 방향으로 영향을 주는지, 계속 이제 꺾이는 방향으로 영향을 주는지, 그 영향 얼마 정도 계속 차이점을 두고 뭐 주가가 올라가는지 떨어지는지, 이걸 파악해서 다음날의 자료를 예측을 하는 거예요. 예측을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걸 이렇게 예측을 해주는데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냐면은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예측을 해주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뭐 코로나 사태가 일어난다든지, 아니면 뭐 물품 대란이 일어난다든지, 아니면 경쟁 마켓이 새로 등장한다든지, 뭐 같은 뭐 상권 내에 경쟁 마트에 큰 대형 마트가 하나 들어온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변동들 때문에 이 불특정한 픽들이 생길 수가 있는 거죠. 아까 우리가 봤던 이런 버블라트와 같은 이런 픽들이 짠하고 등장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토 리그레시브 모델만 사용을 하게 되면은 어떤 이런 중간에 이 특정 간격 내 데이터를 이렇게 쭉쭉쭉 찍어내는데, 그 중에 들어오는 어떤 불필요한 자료들 또는 변동 자료들, 변동을 줄 수 있는 외부 요인에 의해서 변동이 돼서 찍혀있는 자료들에 대한 설명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이 자기 회귀 모델만 쓰게 되면. 그래서 어떤 걸 같이 쓰냐면은 바로 이 이동평균 모델이라는 걸 같이 써요. 얘는 특정 구간의 데이터의 평균을 계산을 하는 거죠. 특정 구간의 데이터의 평균을 계산을 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어떤 효과를 얻을 수 있냐면은 불규칙적인 변동을 제거를 해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불규칙적인 변동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은 월요일날 어떤 날엔 판매량이 높아요. 어떤 날엔 이제 월요일날 판매량이 쭉 올라갔어. 그러다가 이렇게 쭉 평균적으로 유지가 돼요. 근데 다음 주에 매출을 보니까 그 주에는 금요일날 이제 좀 매출이 좀 살짝 높았던 거야. 그리고 또 다음 주를 보니까 이번에는 수요일날 매출이 높아. 뭐 이럴 수가 있겠죠. 요일별로 매출액이 다 똑같지는 않겠죠. 트렌드가 어느 정도 일정하게 있을 수는 있지만 요일별로 이런 매출이 좀 달라질 수가 있겠죠. 그런 거를 내가 일주일 단위로 평균을 계산을 해서 주 단위 뭐 총 매출액 이런 거를 쭈쭈쭈쭈 계산을 해보면 어때요? 월요일날 많이 팔렸든, 수요일날 좀 더 많이 팔렸든, 금요일날 좀 더 적게 팔렸든, 그 주에 전체적인 팔렸던 전체적인 총 합의 매출액이 나오게 되겠죠. 그러면은 이제 그런 짜잘짜잘한 변동들, 수요일날 좀 더 많이 팔렸네, 적게 많이 팔렸네, 뭐 이런 변동들을 현저히 줄여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 회귀 모델과 이동평균 모델을 같이 사용해서 쓴다. 그래서 원래는 이제 ARMA라는 모델을 먼저 썼었어요. ARMA라는 모델을 사용을 했다가 이제 여기서 디퍼런스라고 하는 차분이라는 개념을 좀 붙입니다. 차분. 차분은 뭐냐, 디퍼런스는 뭐냐. 기본적으로 이 아리마라고 하는 모델은 어떻게 이제 좀 써야 되네. 원래는 이런 시계열 분석을 할 때, 이런 시간에 따른 데이터 분석을 할 때는 정상적인 자료에 대해만 적용이 가능해요. 여기서 정상적인 거라는 건 뭐냐면은 어떤 시간의 변동이 있어서 평균이나 분산이 막 변동이 되지 않고 어떤 일정한 형태를 취하는 데이터,
평균이 막 점점 증가한다든지 뭐 분산이 증가했다 감소했다든지 이런 게 아니라 어떤 그 레그라고 했죠. 레그에 따라서 평균이랑 분산, 그러니까 데이터가 어느 정도 변동이 없는 일정한 데이터들에 대해서 시계열 분석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실무에 대해서는 실제 우리가 보는 데이터들은 그런 데이터가 웬만하면 안 나온다 그랬었죠. 외부적인 요인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차분이라는 건 뭐냐면은 이런 정상성을 만족하지 못하는 데이터, 예를 들어서 평균이 계속 증가한다던가 분산이 점점 감소한다던가 이런 데이터들에 대해서 주로 평균을 보는데, 평균이 점점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데이터에 대해서 차분, 디퍼런스라고 하는 차분을 실시해서 이 데이터를 어느 정도 정상적으로 만들어줘요. 모델이 이해할 수 있게끔 정상적으로 변환을 해줍니다. 그 작업을 이제 차분, 디퍼런스라고 얘기를 하고, 이 차분을 집어넣은 모델, ARMA 모델에서 차분까지 집어넣은 모델이 바로 아리마라고 부르는 모델이에요. 우리가 시간에 따라서 데이터를 분석을 해요. 시계열 모델이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특정 간격을 가진 레그라고 하는 시간의 텀에 따른 데이터의 트렌드를 분석을 하는 거예요. 트렌드를 분석을 하는데 이게 너무 불규칙하게 변동이 되면은 그냥 랜덤하게 되겠죠. 그쵸? 그러면은 거기서 어떤 우리가 규칙을 끄집어낼 수가 없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타임 시리즈라고 하는 시계열 분석은 일단 데이터가 어느 정도 통계적으로 기술이 가능한 데이터를 분석을 한다. 그걸 이제 화이트 노이즈라고 했었죠. 화이트 노이즈 범주 안에 드는 데이터를 가져와서 분석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런 데이터를 가져와서 이제 분석을 하는데, 분석을 할 때 어떤 형태로 분석을 하느냐, 대표적으로 이제 아리마라고 하는 모델을 쓴다. 아리마라고 하는 모델을 쓰는데, 아리마 모델에 세 가지 요소가 있다고 했었죠. 첫 번째가 AR, 오토 리그레시브 모델, 두 번째가 무빙 에버리지 모델, 세 번째가 디퍼런스, 차분, 이 세 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AR은 아까 얘기했듯이 이 시계열 분석이라는 걸 할 때 이전에 일어났던 일들이 지금 일어난 일에 얼마나 영향을 주는가를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데이터, 자기 스스로의 데이터가 앞에 있는 일에 영향을 준다 해서 자기 회귀 모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기 데이터를 바탕으로 앞에 일어난 일들을 예측을 한다라고 해서 자기 회귀 모델이라고 부르고요. 자기 회귀 모델은 단점은 뭐라고 했었어요? 아까 얘기했듯이 어떤 변동이 생긴다 했었죠. 외부적인 변동들이 막 일어날 수 있다고 했었기 때문에 어떤 것들을 더 추가해줘야 되냐? 바로 무빙 에버리지라고 하는 이동평균 모델을 적용을 해줘야 된다 했었어요. 그래서 일정 구간의 데이터의 평균을 계산을 하거나 일정 구간 내의 통계량을 계산을 해서 미래를 예측하는 모델을 만들어줘야 된다. 그래서 그 모델이 초기에는 ARMA라고 하는 모델을 썼었다가 뒤에 이제 디퍼런스라고 하는 차분을 집어넣게 되면서 차분이라는 스킬을 이제 데이터의 정상성을 잡아주는 차분이라고 하는 스킬을 쓰게 되면서 아리마라고 하는 모델을 쓰게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